당뇨를 20년 동안이나 앓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매일 아침에 계란 하나를 넣어서 밥과 함께 드시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공복혈당이 135 정도 나오셨다가 4주 차에는 공복혈당이 92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후라이팬을 뜨겁게 데운 후에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서 휘휘 저어주세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지 않나요? 저는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되나요? 묻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무엇이든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하루에 최대 계란 하나까지는 드셔도 괜찮다고 해요. 실제로 2020년에 캐나다에서 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당뇨 환자가 하루에 계란 1개를 먹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같은 해 하버드 대학에서도 당뇨 환자가 계란을 먹는다고 해서 혈당이 더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또 실제로 당뇨를 20년 동안이나 앓고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매일 아침에 계란 하나를 넣어서 밥과 함께 드시고 있는데요. 이전에 밥만 드셨을 때보다 포만감이 더욱더 높아져서 폭식을 하거나 간식을 찾는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관리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저와 함께 혈당관리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처음에는 공복혈당이 135 정도 나오셨다가 매일 아침에 계란 1개를 챙겨 드시면서 4주 차에는 공복혈당이 92까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데 계란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나씩은 꼭 챙겨 드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계란의 효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혈당 관리예요. 계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물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약 270에서 400mg 정도의 콜린이 필요한데 계란 1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계란 1개만 드셔도 콜린의 절반 이상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삶은 계란 하나 정도는 드셔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이에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잠을 잘 자게 되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잠을 잘 못 자는 건데요. 이렇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계란에도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부 계란 스크램블 볶음밥이에요. 후라이팬을 뜨겁게 데운 후에 계란을 2개 정도 풀어서 휘휘 저어주세요. 그 이후에는 두부를 으깨서 같이 볶아주시고요.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애호박이나 당근 등을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밥을 넣고 같이 볶은 후에 김치나 소금 간을 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도 실제로 밥을 해먹기 귀찮거나 너무 바빠서 빠르게 음식을 해먹어야 될 때 이 메뉴를 해먹긴 해요. 가끔은 저당 케첩이나 김이랑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지? 고민되시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이 메뉴로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더 간편한 두부 계란 찜이에요. 계란 하나를 큰 그릇에 풀어서 잘 섞어 주시고요. 여기에 잘게 썬 채소들과 두부 으깬 것을 같이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릇에 참기름을 발라주고 전자레인지에 2-3분 정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잘못하다가는 내용물이 넘칠 수 있으니까 2-3분 정도 데우신 후에 계란이 부풀면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주시고 다시 데워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걸 몰라서 4분에서 5분 정도 그냥 뒀다가 전자레인지가 엉망이 된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2-3분에 한 번씩 자주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두부 계란 구이예요. 이건 정말 간단한데요. 두부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썬 뒤에 바로 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 조금 필요하다 싶으면 간장을 조금 둘러서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계란을 드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에요. 우리 당뇨인들에게 계란은 항상 고민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를 정말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정말 몸에 좋지 않은가에 대한 명확한 답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만약에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하루에 계란 2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일 수 있지만요. 이게 건강에 치명적이다 라고도 단언할 수 없으니까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최대 계란 1개를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풍이에요. 몸에 마냥 좋을 것 같은 계란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퓨린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인 후에 요산이라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요산이 결정 형태로 쌓여서 우리 몸의 뼈나 연골 같은 곳에 쌓이게 돼요. 이 결정 형태로 쌓이게 된 요산은 혈관을 긁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7 이상이라면 계란도 적당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꼭 주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그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계란과 궁합이 무지 좋은 음식인데요. 토마토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두 가지 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은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산모에게 더 좋은데요. 이때 계란이 더해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계란에 들어있지 않은 요오드 성분을 미역이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나쁜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녹차가 있어요. 녹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이 탄닌이 결합하게 되면 장의 연동 운동을 느리게 해서 변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도 방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계란과 녹차는 가급적이면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복용 중인 약이에요. 기저질환이 있어서 별도로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 약의 성질과 함께 드시는 음식의 성질도 같이 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한 예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처방을 해드리는 항응고제가 있는데요. 이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계란이나 두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약이 비타민 K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약의 효과도 같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주치 선생님과 긴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제 이야기만 무작정 듣고 이건 먹으면 안 돼 판단하지 마시고 얼만큼 먹어도 되는지는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도 좋은 계란을 잘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달걀 껍데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달걀 껍데기를 보면 약 10자리의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닭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느냐를 볼 수 있는 번호는 가장 끝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자유롭게 방목한 환경이라면 1번, 닭장 형태가 아닌 평평한 축사에서 자랐다면 2번, 3번은 개선된 형태의 닭장, 4번은 기존의 좁은 닭장으로 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육 환경에서 자란 계란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1번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좋은 계란을 고르셨다면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데요. 달걀은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해야 오래도록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계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껍데기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아래쪽이 뾰족한 부분이 있고 위쪽이 약간 둥그스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둥그스름한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살 때 유지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은 주변의 냄새를 흡수하는 성향도 강하기 때문에요. 냉장고에 냄새가 강한 음식들이 있다면 가급적 멀리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흔히들 계란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도 정말 그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장 좋은 식단은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라는 거예요. 급하게 살을 빼겠다고 다이어트 음료만 마시거나 과일 주스만 마시거나 야채만 많이 먹거나 하는 것들은 단기간에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게 되면서 요요 현상이 오게 되고 살을 뺐던 것보다 더 많이 찌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인 식사, 큰 틀에서는 정갈한 음식들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빠져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닭가슴살을 우유에 갈아서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결식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운동을 무리해서 한다거나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왔었어요. 키토 다이어트, 스위치온 다이어트, 바체 주스 다이어트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폭식을 하는 빈도도 정말 더 높아졌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듣게 됐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어떤 음식을 보더라도 이건 칼로리가 얼마지? 계산을 하고 집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될 때쯤에 이제 이걸 그만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식단과 운동, 마음가짐에 대해서 바르게 세우기 시작했고 단순히 살을 빼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온전히 저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당뇨딸 전 간호사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됐어요. 제 채널에서는 당뇨 관련 이야기들과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당뇨와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